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대형 미술 전시회 아이치 트리엔날레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일본 우익들의 테러 협박으로 사흘 만에 중단됐죠.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전시회 주최 측에 전시 중단을 압박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소녀상을 제작한 김은성 작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아유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참. 좀 황당하고 좀 착잡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김 작가님께서는 그 부부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소녀상을 국내와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 소녀상을 이런 식으로 우익단체가 방해할 걸 알면서도 사실은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결국 이겨내지 못한 건가요? 우익단체라고 해도 저희들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우익단체들이 전시장에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거칠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우익단체가 와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것을 우리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이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너무 거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일정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밖에 모시고 나가서 이제 잘 얘기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설명을 해드리고, 예. 네네네. 근데, 지금이 이제, 전시 중지를 하게 된 것은 전화로 협박을 했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테러 위협으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은 미술관 측에서 사실은 그 고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잡아서 벌을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전시를 중지하고 네. 오히려 경비를 늘리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뭐 봉지를 소녀상 얼굴에다 씌워서 못 보게 하고 또 뭐 전화를 한 1000여 통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그랬다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네. 이제 뭐 아니다 또 이렇게 변명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이 전시장 운영과 관련된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감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시과 관방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나고야 가와무라 시장이 시장에 와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한 거고 오히려 뭐 봉투를 씌우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일본의 관람객들이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예. 아주 성숙하게 그런 것들을 제지를 시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적인 그런 게 상당히 더 컸던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현지 테러 위협으로 전시가 중단된 이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작품인지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어제 또 우리 그 할머니 한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할머님들이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 1992년부터 수요 집회를 엽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2월 14일이 할머님들 수요 집회가 첫 번째 되는 예, 그때 이제 할머님들 그 투쟁을 좀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게 됐는데 내용 자체는 반일의 상징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 할머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전쟁이 없고 평화를 가져와야지 나 같은 피해자들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평화의 상징으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름도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상치 못하게 했는데 제가 좀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번 전시회 제목이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문제나 식민 지배, 뭐 정권 비판 등 이런 것들을 좀 다룰 때 작품이 전시되지 못하게 중단되거나 철거되는 등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을 가졌던 그 작품들을 주로 일부러 모아서
네. 보여주고 전시하겠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전시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3일 만에 이렇게 전시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부자유가 어떤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퍼포먼스를 스스로가 한 거다. 일본 정부와 이 전시 주최 측이.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 전시를 하게 되면서 일본 관람객들 굉장히 성숙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일본의 진짜 이제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괜찮다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 일본 관람객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차단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문화예술을 중지하게 되는 것 속에서 역시 진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일본이 좀 불편해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라든가 나고야 시장이 오면서 이 정치인들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표현은 부자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네, 지금 그 스가 관방장관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스가 관방장관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개입이 가능한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일본 분들이 이제 그 좀 저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국민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미디어 속에서 거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일본 국민들은 또 그 이야기를 또 그냥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얘기하고 이제 지역 시장이 그렇게 또 정치인이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사실 이렇게 그냥 흘러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번에는 일본 국민들이 그냥 보지를 않고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치인이 문화예술의 행사까지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이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 시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설 기세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시에 참여한 우리나라 그 작가들의 반응이나 우리 주최 측의 또 우리 측의 대응이랄까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박찬경 작가하고 임 작가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렇게 평화의 부자유전에 대한 중지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네. 작품을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경우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작가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예술인 작가회의 그리고 이제 미술대학 이런 쪽에서 이제 항의 성명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현의 부자유전을 주최한 큐레이터들이 지금 법적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헌법에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법적 소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작가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열도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번 사태 이 외에도 일본 정부의 그 소녀상 설치 및 전시 방해 시도가 또 있었습니까? 그건 전 세계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다 방해하고 압박을 해서 다 무산시켰거든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정부가 그런 거죠. 예.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 네.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시장님이 이제 프라이부르크 시장님이 소녀상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본 정부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네. 일본 외교부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메일이나 문자나 항의 방문을 시작했는데 2주일 만에 이 프라이부르크 시장님이 너무 괴롭다고 한국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일본에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내가 공무를 볼 수가 없다.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예, 그런 이야기를 확인해 준 게 네. 요번에 이제 독일에서 한 달 전쯤에 이제 전시를 했는데 네. düsseldorf 총영사가 우리를 독일 전시에 초청한 우리 주체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왜 독일에서 이런 전시를 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앞으로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이번에 말이 된 그 10cm짜리 소녀상 그 소녀상도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나치 수용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네. 이제 düsseldorf 총영사가 찾아온 것은 또 다른 또 다른 거. 그러니까 한두 군데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군요.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LA 글렌델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글렌델시의 소녀상이 세우기 전부터 일본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시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아주 그 일본 분들이 방해하는 것을 잘 해치고 나와가지고 소녀상을 설치를 했는데 네. 설치한 다음부터는 이 평화의 소녀상을 씌워달라는 소송이 해가지고 그 소송이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1심, 2심, 3심 다 이제 이쪽 글렌델 시가 승소를 하게 됐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유가 들어갑니다. 예, 올 초에 이제 그 시장님을 뵀는데 그 회유가 또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힘든데 한국 분들이 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는 이겨도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속되는 일본 정부 방해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그러면 계속 설치되고 전시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텐데 그래야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것을 이제 아베가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거고 반일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반일의 상징이 없거든요. 국익을 해치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면서 이게 왜 반일의 반일의 상징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 자체를 지금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할머님들을 위한 이런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네. 또 만들어 놓은 걸로 끝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을 설치하고 알려주고 근데 이런 작업이 또 후속적으로 계속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방해하는 분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은성 작가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동인이 뭘까요? 그건 이제 아직 이제 할머님들이 아직도 이제 20분이 살아 계시고 예. 할머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해결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할머님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꾸준하게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자세한 말 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은가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우리 기업들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